예전에는 핸드폰을 볼 때 문제없이 잘 보였는데 요즘은 글자를 키워야 글씨가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노안이 시작된 거예요. 노안이 계속 진행되면 결막염이나 각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는요. 늙지 않는 방법이라는데 저라면 100번이라도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영재라고 하고 현재 눈의 안과병원에서 안과의사로 근무 중입니다. 노안이라는 건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는 시력 질환이에요. 운전이나 텔레비전은 안경 없이도 잘 보이지만 가까운 것을 볼 땐 돋보기가 필요하죠. 이렇게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는 상태를 노안이라고 해요. 이건 수정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수정체가 멀리 볼 땐 얇아지고 가까운 걸 볼 땐 동그랗게 변하면서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수정체의 신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까운 걸 볼 때 돋보기가 필요한 거죠. 예전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초롱불이나 촛불에서도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밝은 전등 아래에서도 돋보기가 없으면 책을 못 읽는다고들 하잖아요. 그만큼 현대인들은 눈을 많이 쓰고 읽을 것도 많아서 눈이 피곤해지고 노안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사람들에게 노안이 더 빨리 찾아오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스마트폰도 자주 보고 책도 자주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 노안이 오면 눈에 부담이 가고 충혈이 생기거나 이물감이 느껴지고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결막염이나 각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노안이 온 건가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은 휴대폰에 글자가 잘 안 보여서 글자 크기를 키우지 않으면 읽기 어렵거나 휴대폰을 멀리해야 보이는 경우입니다. 전에는 그냥 봐도 잘 보였는데 이제는 글자를 키워야 하고 30cm 거리에서는 잘 보이던 것이 안 보이면 휴대폰을 멀리해서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이런 증상이 노안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억지로 보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눈을 자꾸 깜빡이게 되는 것도 노안의 증상입니다. 또 하나는 예전에는 가까운 걸 보다가 먼 곳을 봐도 바로 잘 보였는데 이제는 먼 곳이 잘 보이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입니다.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보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초점이 잘 안 맞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것, 이런 증상들이 노안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모든 병이 피로해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노안이 오면 가까운 것이나 먼 것이 흐릿하게 보이고 잘 안 보이게 되면 눈에 충혈이 생기고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눈물이 나거나 눈이 불편해지죠.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결막염이나 각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냥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눈의 피로나 충혈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노안으로 인해 눈이 건조해지고 피로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은 단순히 피곤해서 생긴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그러다 괜찮아지면 다행이지만 며칠씩 계속된다면 노안이거나 백내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어릴 때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40대나 50대쯤 되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노안인지 눈물이 부족한 건지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백내장이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눈이 피로해지면서 두통이 생기고 삶의 질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안은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는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백내장도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안은 먼 곳은 잘 보이는 반면 백내장은 먼 곳도 안 보이고 가까운 곳도 안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두 질환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눈의 구조 중 수정체는 망막에 초점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젊을 때는 신축성과 탄력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아이는 물체를 OCM까지 가까이 대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탄력성이 떨어져 40대가 되면 약 40cm, 50대가 되면 약 50cm 정도 거리를 둬야 가까운 것이 보이게 됩니다. 노안은 이런 식으로 점점 멀리 봐야 하는 것이고 백내장은 항상 시야가 뿌옇고 가까운 곳도 먼 곳도 잘 안 보입니다. 노안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백내장일 수도 있고 반대로 백내장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노안일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의 특징적인 증상은 빛이 퍼져 보이는 현상인데 밝은 불빛이 번져 보이는 빛번짐이 나타납니다. 백내장은 이런 느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은 정확한 도수의 안경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은 오히려 시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쓰면
눈이 긴장을 해서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생기기도 해요. 반대로 도수가 낮은 안경을 쓰면 편하긴 하지만 잘 안 보이니까 눈을 찡그리거나 작게 떠서 보게 되는데 이것도 눈에 부담을 줘서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안경은 1년에 한 번 정도 바꾸면 되지만 책을 많이 읽거나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좀 더 자주 교체해 주는 것이 좋아요. 한 12년 주기로 바꾸는 경우가 많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체 주기가 더 짧은 편이에요. 특별히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당뇨 같은 눈 질환이 있다면 안경 교체보다는 안경 렌즈를 자주 교체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교체 주기가 더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안경도 오래 쓰면 스크래치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바꿔야 하죠. 요즘은 일이 많아서 쉬는 시간 없이 컴퓨터를 계속 보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눈 건강에 좋지 않아요. 40분 작업 후 15분 쉬는 게 좋지만 조금 더 자주 쉬는 것도 괜찮아요. 2030분 정도 컴퓨터나 휴대폰을 본 다음에는 눈을 감고 2분 정도 쉬거나 먼 곳을 바라보는 것도 노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무실에서는 공기가 탁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해요. 그래서 인공 눈물을 사용하거나 가습기를 틀어놓고 푹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것이지만 요즘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안경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자외선뿐만 아니라 저외선도 차단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외선은 백내장과 관련이 있고 저외선은 특히 황반변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흐린 날에도 자외선이나 저외선이 존재하므로 눈이 불편한 분들은 선글라스나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은 일하고 피곤하면 불편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눈을 함부로 비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병은 손에서 옮는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눈을 만지는 건 괜찮지만 바쁘다고 그냥 눈을 비비면 손에 있던 균이 각막이나 결막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게 비비면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고 이물감도 생겨 눈 상태가 더 나빠지니 가급적 눈을 비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말이지만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꼭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산소가 많이 필요한 운동입니다. 대표적으로 달리기죠. 달리기가 힘들면 빠르게 걷는 것도 좋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빠르게 걷다 보면 숨이 찹니다. 숨이 찼다는 건 몸이 산소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조금 더 참으면서 23분 더 빠르게 걷고 그 다음 35분 정도는 천천히 걸었다가 다시 빠르게 걷는 식으로 운동을 하죠. 이런 식으로 2-3번 반복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이 돼요. 이런 운동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근력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력 운동도 반드시 해야 하고 유산소 운동과 함께 병행하는 것이 건강한 운동이고 건강한 식단과 함께하면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하면 눈에 산소 공급이 많이 돼요. 폐에도 산소가 많이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특히 막이나 시신경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에겐 유산소 운동이 꼭 필요해요. 또 하나는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화를 늦추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유산소 운동을 정확하게 잘하면 나이는 1살 더 먹었지만 신체적으로는 7살 정도만 더 먹은 거라는 연구도 있어요.